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은 잘 보내셨어요? 네. 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붙였어요. 저는 동태전을 좋아해요. 동태전밖에 안 먹어요. 헌신하시는 거예요? 응? 헌신하시는 거예요? 좋나? 자, 복습합니다. 대리의 세 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복대리, 그 다음에 협의문권 대리, 표현 대리.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한의 남용. 법률행위 통해서 발생합니다. 임의대리, 수권행위, 법률 규정, 법정대리.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맞는 지문. 대리권의 범위,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권한 있다. 하지만 계약 해제 권한은 없다. 그 다음 체결과 이행, 포괄적 대리권 나오면 다 할 수 있다.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죠.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보존행위에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대리인이 스톱시켜줬죠. 좋은 거 할 수 있다.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소유권 먹어줬네요. 좋은 거 할 수 있다. 본인의 기한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줬어요. 어허, 연체이지 안 물겠어. 좋은 거 할 수 있다. 보존행위에. 자,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사, 대리인 네가 사 허락해줬거나 또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 할 수 있다. 그래서 날짜 되면 스스로 변제할 수 있다. 등기신청, 쌍방대리 허용, 법무사 생각하시면 되고. 대리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하지만 공동으로 대리에 정할 수도 있다. 대리권 소멸,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됐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막 가서 거지 됐어. 자, 성년 후견 개시 완전히 맛이 가야지.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종료했거나 또는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였거나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요. 유권대리. 하지만 대리인 자기이익, 배임적 대리행위, 그러면 빨리 대리권 남용, 횡령, 매매대금 갖고 튀었네요. 대리권 남용했네요. 원칙 유효, 알랄 무효. 본인은 책임 없다. 비진익 유추적용.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자, 대리인의 능력. 본인을 위한 것은 표시하세요.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을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따라서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착오 취소하고 싶어요. 안 돼요. 현명하지 않은 건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을은 현명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한 걸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본인의 효력이 생긴다. 자, 대리행위 하자.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의사표시 문제, 법률행위 문제. 알았어, 몰랐어, 선의하기. 자, 무조건 대리인 기준. 본인 안 봐요. 따라서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다면,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 안 봐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취소권자인 본인만이. 자, 다 했죠. 다 대리인 기준. 그래서 3번.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그러면 병이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했구나. 사기당했으니까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자, 부동산 이중매매. 이 매수인 병이 바빠서 대리인 썼습니다. 대리인이 적극가담. 그러면 제2매매는 무조건 적극가담 반사회. 본인이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대리인만 봐요. 반사회 무, 소유권 없다. 무, 없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 공박은 떼어냅니다. 공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경솔무 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자,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했어요. 이때는 예외. 본인 기준. 지시 때린 본인 기준. 본인이 알았으면 안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즉 제한 능력자로도 상관없어. 수권만 해주면. 자, 문제는 아이스크림을 팔았죠. 본인이든 법정 대리인은 절대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아이스크림의 소유권 넘겨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효과 기속 모든 효과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취소 해지권도 다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취소 해지권이 없어요. 본인이. 복대리,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아파트 팔라다니까 본인 대리인.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은 아니다. 본인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해라. 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복대리인도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복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지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 영향을 받는다. 우전성, 종속성. 따라서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는다. 자, 대리인의 본인권의 책임. 임의 대리인 신뢰관계 믿고 맡겼죠. 막 딴 놈 시키면 안 돼요. 원칙 임의 대리인 본인권 없다. 하지만 본인이 해줘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사고 쳤다. 책임져야 돼. 어떤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하지만 본인이 지명했다면, 낙하산 떨어졌다면 책임이 확 줄죠. 지명 태만. 태만한 때만 책임져. 뭘 태만인지 몰라도 돼. 지명 태만.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 반대. 아버지는 바쁘셔요. 바쁘신 아버지 언제든지 딴 놈 시킬 수 있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사고치면 책임은 완빵으로.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미 드린 것 똑같죠. 협의문권 대리. 자,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 줍니다.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유효되죠. 추인 전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죠.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 병동이 필요 없다. 추인의 상대방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병이 이 사실을 추인 사실을 알아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은. 또 모른다면 대항할 수 없겠죠.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자,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만 소급,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소급표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것. 다 했네요. 유동적 무효. 상대방이 있겠죠. 형성권 했고 추인의 상대방 했고 다 했어요. 자,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았네요. 행동했네요. 묵시적 추인.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방치했네요. 행동한 게 없죠. 방치. 묵시적 추인 아니다. 자,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를 그대로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일부 절반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서 변경하는 추인. 이거 상대방이 콜을 해주지 않는 한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 소급표가 있다는 것. 자,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 무효가 될 거고 상대방에게도 권리 두 개. 최고 철회권. 자, 최고 물어보는 최고.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 못하는 거예요. 자,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최고의 성질.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 자, 중요하죠. 계약할 때 비용이 될 건 없다는 걸 알았네요. 악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권 줍니다. 하지만 철회권은 주지 않아요. 악의 상대방은. 그러니까 철회는 대리권 없다는 걸 모르고 산 사람만 이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힘, 철회권을 준다고 해서 철회는 선임만 악의는 안 돼. 자, 철회 상대방은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본인한테도 할 수 있고 추인 전에만 가능해요.
먼저 추인해버리면 처리 못해요. 서로 똑같아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다 했어요. 처리하면 확정 무효가 될 거고 악의는 절대 처리 못돼요. 오케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대리권 없어요? 주인도 안 해줘요. 상대방 을을 적칩니다. 너 인마 네가 계약 이행해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해. 둘 중 하나를 상대방이 선택. 자,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어린 놈이라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RR 책임지지 않아요. 제한능력자 책임지지 않아요. 두 개를 확실히 외워요. 다 했어요. 표현대리, 수요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수요표시 갑이 전화했죠. 대리인 보낼게 안 줬어요. 책임져야죠. 무권 대리인데도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에 일정 원인을 제공해요. 그러면 외관 믿은 상대방을 위해서 책임지세요. 무권 대리인데도 책임지세요. 이게 표현대리, 수요표시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한 후 갔네요. 책임지세요. 잘못했어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담보대출 권한을 줬지만 이놈이 매각해버렸죠. 자, 이 매매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 책임집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은 매매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선의무과실일 것, 표현대리 책임, 선의무과실하고 같은 말, 정당한 이유. 자, 기본 대리권 다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요. 법정 대리권 됩니다.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공법상 등기 신청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복 대리권도 된다. 표현 대리권도 된다. 그래서 125조, 129조 표현 대리가 그놈이 은행 가지 않고 매각해 버리면 그쪽 표현 대리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이쪽 126조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이 없어요. 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 팔아야 돼요. 나는 갑대리인 의료하고 장난쳐야 표현 대리 책임을 져요. 따라서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요. 대리행위가 없어요. 현명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표현 대리 책임을 지지 않아요.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성립하지 않는 거. 대리행위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어요. 동정, 유사 비슷할 필요 없어요. 기본 대리권은 공법, 대리행위는 사법, 동네가 달라도 표현대리 성립합니다. 동정, 유사할 필요 없다. 외우시고 잘 나와요. 자, 상대방은 권한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성립 당시, 대리행위 당시. 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대리권 없죠. 매매 대리권 없어요. 무권대리. 하지만 책임지죠. 자, 표현대리는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이 주장하는 상대방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만. 본인도 안 돼요. 무권대리인도 안 돼요. 병으로부터 산 전득자도 절대 표현대 주장 못해요. 오로지 을하고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대 주장 가능해요. 다른 어떤 놈도 못돼요. 자, 표현대리 행위가 저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거기서 끝. 못 올라가요. 본인한테. 거기서 끝.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행위가 없어요. 계약이 무효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완빵 전적인 책임. 상대방 배우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안 돼요. 본인 책임 깎을 수는 경감할 수는 없다. 자, 무효행위 추이 이제 오늘 볼 거고 토지거래 허가. 아무런 여력이 없죠.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불성립됐다면 거기서 끝. 효력적으로 올 수가 없죠. 무효규정, 무효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전에는 채무 없으니까 줄 필요 없고 서로 준 후라면 서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무효는 주장할 이익만 있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로 변해버리네. 유동적, 불확정 상태. 무권들이죠. 토지거래 허가 전 상태.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했거나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로 변하네. 유동적 무효 두 개.
자,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 하지만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사세요. 유효. 분리시키죠. 여기 전환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다른 B 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어요. 당사자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알았다면 그거 안 하고 요건 갖춘 B 했을걸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요건 갖춘 B 법률행위 수요력을 인정해주겠다. 전환시켜주겠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법리 규정 적용된다. 명일동 알박기 사건. 됐어요. 여기까지. 무효행위 추인 갑니다. 152페이지. 교재 152페이지. 자, 추인은 가장 중요하죠. 자, 봐봐요. 이거 복습이에요. 인문 때 다 해버렸어, 인문 때. 잠깐, 보라색이 왜 없어?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 립스틱. 자, 무효 추인 법조문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절대란 말은 제가 잘못했고 원칙 영원한 무효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한 걸로 본다. 자, 법률행위 동네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네요. 반사회 무효네요. 불공정 무효네요. 절대 추인 안 돼요. 법이 있으나 많아 되니까. 법이 반사회 무효라고 했는데 우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듭시다 하면 이 법이 있으나 많아.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2번 지문으로 나와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 첫 번째 줄 법조문. 하지만 두 번째 줄 예외.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무효는 추인 가능해요. 추인하면 우리 법조문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새로운 더 이상 통정 가짜 매매가 아닌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7월 1일자 추인한 날 새 가짜가 아닌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보니까 이때 계약 체결하고 이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죽어라고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완전 대비되니까. 자, 알고 추인했네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그대로나요.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무효행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외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삐진이는 나온 적 없고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는 질문이죠. 법조문 두 번째 줄이 그대로 나와요. 의사표시 동네는 추인이 되는데 새로운 법률행위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추인은 무효 원인은 왜 무효가 됐죠? 짜가라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할 때는 짜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즉 진짜로 살 때, 더 이상 짜가가 아닌 진짜 살 때 추인하라는 얘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이게 나와요. 흘러간 식으로 알고 추인하세요. 당연히 알고 추인해야지. 두 번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세요. 이 두 개가 흘러간 식으로 나오고 정답은 이놈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표 없다. 정답쯤은 여기다 박히고 얘들은 그냥 흘러가는 애들. 자, 추인은 세트죠.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표가 없다.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서 따라서 봐봐요. 이걸 장난친 걸 제가 옳게 한 거예요. 통정허위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X짐을 만들었어요. 통정허위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게 우리 기출지문 X지문이에요.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이 계약은 통정 허위 매매 계약, 가짜 매매를 말해요. 즉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지문이에요. X 지문이. 그래서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에이 아니요 추인한 때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 가장 중요해요. 자, 끝났어요. 이제 교재로 정리할 거예요. 자, 입문 때 자세히 해서 간단히 확인했어요. 법조문이 별 3개고, 자, 이 교재가 좀 복잡해요. 자, 요건, 그냥 교재 순서 읽을게요. 1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세요. 명시, 묵시 다 가능. 2번.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X. 저런 거 보지 마시고, 밑에 판례. 둘 다 X. 1번, 2번 다 X. 읽지 마세요. 제가 X한 판례는. 자, 오른쪽. 효과. 1번. 무효행위는, 이건 또 전단은 첫 번째 줄이니까 안 하고. 오른쪽. 지금 예의만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무효임 오른쪽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다. 자, 비소급 추인. 비소급. 저 위에 여백에 소급표 X. 그렇게 적었어요. 소급표가 없다라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렇게 공부해요. 자, 이건 지금 의사표시 소속 내 통정의 표시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걸 한 거고, 여기서는 새로운 법률행위. 두 번째 줄 있죠? 이기. 소급표 없다. 왕별. 그래서 새로운 무효행위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표 없다. 그게 왕별. 거기다 왕별 하시고, 이제 왼쪽. 추인 안 되는 놈. 요건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반사회 불공정 강법 위반 법률행위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있죠. 여기는 별 3개 있죠. 이게 원칙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 안 된다. 원래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대로 하느라고 예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별해요. 무효는 원래는 추인 안 된다. 법률행위 동네.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는 추인이 되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공부 잘하려면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정리. 그 핵은 프린트에 있다. 프린트물로 샥 정리해요. 교재로는 한번 이해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무효했죠. 그러면 오른쪽 문제 하나 보죠. 법률행위 무효. 틀린 것은 1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무효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된다. 나였어. 그렇지. 명일동 알바기 사건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매매로 전환시켜줬죠. 불공정 무효. 맞는 질문 2번 아직 안 했어. 토지거래가 패스.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통정 허위 매매 추인하면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나요? 방금 한 거죠. 이렇게 X 쳐서 정답 지문이요. 정답 지문. 계약 체결이야. 이 계약은 통정 허위 매매 계약, 가장 매매 계약이거든요. 즉 소급한다 지문이에요. X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죠. 체결한 때로부터 X 틀린 거 정답.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설정 저당권은 무효이다. 자, 처음 들어봤어. 하지만 찍을 수 있어요. 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반사회. 그럼 반사이니까 무효.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적극가담 반사회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반사회니까 저당권이든 매매든 반사회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오케이. 토지거래가 이따 오든지 못 오면 못 와요. 자, 토지거래가 이제 앞으로 가요. 토지거래가 앞에 있어요. 두 장 앞으로 가서 148페이지 148페이지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자,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따라서 아직 허가받기 전이라면 효력이 유효가 되지 않은 무효 상태예요. 자, 봐요. 갑을 매매인데 토지예요.
어디 지역 토지 매매예요?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나오기 전에는, 허가 전에는 이 매매는 무효예요. 그런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바뀌죠.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변하는 무효,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대표가 무권 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 매매예요. 추인하거나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로 바뀌니까.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지금 하나씩 할 거예요. 일단 이 매매는 무효였죠. 무효. 따라서 채권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유동적 무효든 확정 무효도 일단 무효예요. 무. 따라서 이 질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서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어. 이유. 이게 이유예요. 채권이 없으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등기 주세요 할 수도 없고요. 돈 줘, 중도금 줘, 잔금 줘 할 수 없어요. 서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맞는 질문. 이유. 채권이 없으니까. 주세요 할 수 없다. 두 번째, 왕별. 허가 받기 전에, 허가 전이란 얘기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허가 전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유로한 계약 해제, 채무 불이행을 유로한 손해배상, 지문이 두 개 떠요. 해제, 법정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로 끝나야 해요. 맞는 지문. 자, 그럼 이유를 알아야죠. 허가 전이니까, 허가 나오기 전이니까 무효죠. 무니까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 그러니까 갑이 너 임마 중도금 채무불이행이야. 나 해지할 거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없어요. 결론은. 이유. 채무가 없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줘야 될 채무가 없어.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채무가 없으니까 안 주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 효과인 계약해제,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 지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채권 없으니까. 그렇지. 상대방이 지채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이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가 없으니까. 이게 정답 주문이에요. 아직 해제 채무 불이행 안 했지만 언어 중에 있어 그냥 해버렸어요. 자, 무지만 유가 나와요.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자, 허가가 나와야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매매가 유효해야지 을 소유권 먹겠죠. 소유권 주세요. 채권 행사에서. 따라서 서로 구청 가가지고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채무 같은 말이에요. 의무는 있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협력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죠. 채권이 있죠. 허가 받으러 갑시다. 청구. 소송으로 청구. 이걸 소구 같은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채무 있으니까 채권이 있다요. 아까는 없다로 끝났죠. 하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이 나오면 다 있다예요. 그래서 협력 채무는 있다 이렇게요. 되게 중요해요. 협력 채무는. 나중에 동시행 항명권하고 연결돼요. 계약법하고. 자, 오늘은 토지거래가 기본만 해야 돼.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계약법하고 연결돼요. 계약법. 그래서 계약법을 그쪽을 동시항변권 그쪽을 하고 3월 달에 나머지 완성할 거예요. 오늘은 절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날려버릴 수 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우린 소수로 싸움, 있다 없다 싸움을 하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란 얘기는 허가 전 상태. 허가가 나오기 전 이 매매계약에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이 있다면 무효인데도 또 취소로 날릴 수 있다겠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데도 채권자가 취소로 날릴 수 있다고 했죠. 똑같아요. 무효인데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효의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다 할 수 있다고 찍어요. 그게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온 예들이니까. 그래서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정리. 자,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3번의 왼쪽 3번의 반거래 1번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1번. 자, 두 번째 줄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 전 유동적 무효. 허가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소급 유효가 된다. 소급표는 나온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냥 허가받으면 유효가 된다. 따라서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여기다 별 3개 박으시고요. 자, 이제 반가로 2번으로 밑으로 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 관계 다 대부분 판례예요. 즉 허가 전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허가 전 상태에서는 아무런 채권 조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이게 지문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어. 그럼 유동적 무효니까 그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판례 옆에 채권 X, 채무 X 그걸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다 해결이 돼요. 무니까 채권 X, 채무 X. 채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해결.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여기 왕별. 이유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 계속 이유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 남기가 안 돼도 OX가 골라줘요. 단수 남기 있다 없다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한 5년 공부해야 돼. 단수 남기로 합격하려면. 단수 남기로 합격하려면 5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유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이기는 공부 방법이에요. 왕별.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3번 오른쪽 반가로 3번 협력 채무 이행 청구 가능. 자, 1번 양 당사자는 서로서로 토지거래 협력할 채무가 있다. 자, 토지거래 협력할 채무가 아니라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협력 채무 이행을 소로서 소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협력 채무 있다. 협력 채무 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계약법 돌아야 되고 계약금도 계약법 돌아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있다 하면서 읽어드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 얘기죠. 유동적 무효가 언제 확정유효로 되는지, 언제 확정무효로 되는지.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봐요. 첫 번째, 갑과을이 구청 가가지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는 행정처분이에요. 허가 처분이란 말이 나와요.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확정유효. 자, 이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허가 나왔구나. 확정유효.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구역 지정이 해제. 더 이상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이제는 확정유효예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세 번째, 이 두 놈이 잘 나와요. 지정기간이 3년 동안 허가받으세요. 지정기간 만료됐죠. 그 후 재지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어. 확정유효.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 확정유효. 지정 해제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죠. 느낌이 많이 돼요. 확정유효. 자, 확정무효. 이제는 반대겠죠.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가 떨어졌어. 불허가. 그러면 확정무효.
노란색이란 얘기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보니까 처음부터 군청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타라는 내용의 나쁜 놈의 매매 계약이에요. 느낌이 오죠? 군청의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시키거나 잠타라는 내용의 매매 계약으로 보여요. 그러면 뭐가 이쁘다고 힘을 주겠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절대 유로 안 시켜요. 처음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배제시키려는 계약, 잠타라는 계약,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그래서 제가 매매 계약을 했잖아. 처음부터 이 갑을 매매 계약을 보니까 군청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타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이 계약. 그러면 나쁜 놈들 갑을이니까 절대 유효로 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처음부터 확정? 무효란 얘기는 힘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 유효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갑병 다이렉트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만 무효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배제 잠타라는 나쁜 놈의 매매계약으로 봐요. 감히 너희들이 우리 국가기관을 사기치려고 해서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안 먹혀요. 외워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를 실체가 있는데도 무효로 보느냐? 허가를 배제 잠타라는 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 명백히 표시했대요. 자, 이것도 느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갑도 을도 나 군청 안 가. 나 허가 받으러 안 가.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을 한 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군청 안 가겠대요. 서로. 그러면 허가가 나올 일이 없지. 서로 안 가겠다는데 허가 받으러. 그러니까 무효. 허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쌍방이 둘 다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서로 허가 받으러 안 간다는 거니까 확정 무효. 그래서 확정 무효가 4개인데 오늘 3개 한 거예요. 불허가. 그렇지. 확정 무효.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타라는 나쁜 놈의 매매 계약 같아. 그러면 무효. 힘 안 줘. 대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 무효.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 명백히 표시. 그럼 허가 나올 일이 없겠네.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교재만 정리하면 돼요. 자, 확정유효는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6번이죠. 149페이지. 149 오른쪽 방글 6번 확정유효 있죠? 동그라미 1번 허가 받으면 확정유효. 소급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 소급 대해서는. 자, 허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자, 또 빠뜨렸어. 뭐가 빠뜨려졌어요? 구역이 해제된 게 아니라 지정해제. 해제 앞에 지정.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허가구역 지정해제. 지정해제. 그 다음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네. 그거예요.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안 됐네요. 그러면 확정 유효. 주로 2번이 나와요. 별 3개. 지정해제,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안 됐어요. 여기가 별 3개. 2번이. 자, 넘기시고 확정 무효로 되는 경우 확정 무효는 7번. 왼쪽 150페이지 방가로 치고 확정 무효 1번. 불허가 처분.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나왔어. 그러면 확정 무효. 그 다음에 2번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죠. 둘 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제 판사가 다 기출지문이에요.
교재 기본서 내용보다는 그래서 프린트로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출지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나와도 이해를 해야 돼. 살짝 틀 때. 그래서 기본서도 읽어봐야 돼요. 쌍방이 서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대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둘 다 허가받으러 안 간다는 거구나. 허가가 나올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 확정 무효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1번, 2번 별 3개 확정 무효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동네가 아까 한 걸 여기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3번은 뭐냐. 자, 밑에 봐요. 이 매매 계약이 차고 사기 강박이 있네요. 그러면 자, 복잡해요. 이러한 사유를 밑에 중간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확정 무효시키고 뭐 면할 수 있다. 엄청 길죠? 간단히 합니다. 차고 사기 강박 왼쪽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O 그렇게 필기하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아까 한 거 있죠?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라도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길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문으로 나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이중요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고딕 안 했지만 고딕만 봐봐요. 5번에 이 매매 계약이 확정 무효로 됨에 있어 귀책 사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계약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자, 찍어봐요. 맞는 지문이야.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무효는 강행복귀 위반한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 이 확정 후에 잘못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는 누구든지 이해하란 얘기예요. 이해. 그렇지. 자, 앞으로 와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앞 페이지 148페이지 다시 처음으로 와서 토지거래가 유동적 무효 3번에 1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자, 처음부터 그러나 찾았어요? 그러나 여기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라면 확정 무효.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나쁜 놈의 매매계약이구나. 확정 무효. 사유 두 번째죠. 제 강의 순서로는. 게다가 거기다 적어요. 그 옆에 이거 여기잖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승약 등기 무효 적어놔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중간승약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승약 무효. 허가배제 잠탈 무효 이렇게도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승약 등기 여기는 이제 중간승약 등기에서 나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중간승약 등기 거기서 또 할 거예요. 별 3개죠. 별 3개. 오케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여기 반드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됐어요. 무효 다 했어요. 무효 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문제를 하나 와보죠. 15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지문 아까 하나 안 본 거 153페이지 2번 지문 볼게요.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이다. 불허가를 봐야지. 불허가니까 확정 무효. 맞는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도 토지거래. 자 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아까 그거 안 볼걸. 그 내용 안 읽어주고 한번 풀어볼걸. 그러면 찍어보세요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내 눈에 띄어가지고 그게 고딕이라 띄었어. 이거 찍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생각나야 돼요. 무효는 누구든지. 따라서 책임 있는 귀책 사유 있는 자 잘못 있는 놈도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겠죠. 이렇게 찍으세요. 찍는 실력이 좋아야 돼, 민법은. 자, 됐어요. 이제 취소 갑니다. 취소. 자, 취소는 10분간 쉬고.